그렇다면 우리 2부에서는요. 과연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요, 감정평가사가 뭔지 압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 10명이면 7명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래요? 병아리 감정사, 도자기 감별사? 보석 감정사, 이런 걸로 다이아몬드.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소셜 포지션 높은, 사회적 위치 높은 직업이거든요. 전문자격증이죠. 그럼요.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네이티브 스피커의 전문 발음으로 이제 그렇죠. 감정평가사는 Certified Appraiser. 그렇죠. 되게 어려운 영어인데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가 무엇을 평가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요. 예, 일단 법률적 정의로 맞아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법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가지고 토지 등에 대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걸 그렇죠. 업으로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무엇을 평가하냐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토지 등이 뭐냐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업무 범위가 어떠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일단 당연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알게 될 건데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토지 및 그정착물.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 주택을 그럼 평가하는 궁금한 거고요. 게 예. 부동산하고 동산만 평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과요. 우리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준부동산. 그러니까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되는 자동차 뭐 이런 거?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다음에 어업권, 임목, 그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기 등록하는 거. 선박 등을 평가하고요. 특히 좀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요. 육아증권에 대한 평가도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생각보다 부동산만 평가하기보다는 준부동산과 육아증권,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뭐 영업권, 그다음에 뭐 상표권, 저작권 이런 것들도 감정평가사가 모두 감정평가라고 하는 거죠. 업무 영역이 참 넓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업무 영역이 다른 자격증과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교집합이 있죠. 토쟁으로 싸워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소득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나중에 자격증 공부하셔가지고 취득하시면요, 실제로 협회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권익은 또 본인들이 그렇죠. 스스로 지키셔야 되죠. 또 힘을 실어줘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봤어요. 그러면 일단 진로. 감정평가사가 됐다고 쳐보세요. 예. 그러면 과연 어떤 진로로 취업을 하고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어떻게 루트 통해서 진행해야 할지를 또 궁금하죠? 일단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 감정평가 사무소를 개설하실 평가사무소. 그렇죠. 2인 이상이라면 좀 친구랑 합동사무소. 근데 이거는 뭐 비율로 치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되죠. 15% 정도가 개인 감정평가사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개설한 상태고요. 한 80% 정도가 한 대부분은 법인이라는 거를 만들어져서 그 안에 소속되는 게 일반적이죠. 평가법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은 평가사가 5명 이상 모여서 만들게 되거든요. 5인 이상.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그리고 점점 큰 일을 따기 위해서 평가 업무를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가 있긴 합니다. 대형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대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 이상은 직접 출자를 해서 감정평가 법인에 소속이 되어서 감정평가하는 경우고요. 그러면 개업, 그다음에 법인 이거밖에 없나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의 전문 공기업이라 볼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원. 이라는 데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고요. 예전에는 뭐 감정원 그랬었는데, 감정원 한국감정원 그랬었는데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한국부동산원. 또는 뭐 일반의 금융기관의 뭐 은행이라든가 뭐 각종 투자회사라든가 또는 뭐 공공기관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매번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가사를 붙으면 5급 사무관 시험에 붙은 거라서 뭐 어떨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일단 정리해보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면요, 평가사무소 개설. 두 번째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출자 이사가 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나는 취업하기보다는 급여를 받고 싶어. 봉급생활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국부동산원 같은 공기업이나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투자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물론 뭐 평가를 할 수도 그냥 있는 거죠. 법인이나 개인 사무소의 소속 평가사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은행이라든가 투자회사 이런 곳에 이제 소속되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도대체 너 얼마 벌어? 그렇죠. 평가사가 되면 얼마 벌 수 있습니까? 이게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먹어가니까 얼마를 버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니, 젊었을 때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는지도 그렇죠. 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궁금할 부분일 텐데요. 네. 우리가 평가사가 되고 나면 일단은 실무 수습을 받아요. 2년 수습을 받죠.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이제 등록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등록하려면 실무 수습을 해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실무 수습 기간에는 기본급 200만 원 정도의 그냥 출장비 정도만 더해줘가지고 한 연봉 3,500, 4,000 정도 그러면 대졸 초봉 정도? 초봉 정도, 평균 그 초봉 정도 정도 버는 되겠네. 거예요. 처음에는요. 1년이 그런 거거든요. 1차부터 2차 본 사람들이. 자, 그러면 1, 2년차 소속 평가사가 되면요? 그때 이제 기본급에 각종 인센티브 더해지게 되면은 5, 6천만 원. 그리고 3년차부터 아, 3년차 하셔야 됩니다. 3년차. 공시지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요. 3년차부터는 그게 평가 이제 업무 외에 2천이 추가되어지니까 그렇죠. 연봉에 7, 8천이 되어지고요. 네. 마지막 단계 이제 법인 같은 데 가서 자본을 출자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소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출자이사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출자이사죠. 예. 출자이사가 되면 이제 억대 연봉. 그렇죠. 이것도 이제 영업 좀 잘하고 이런 친구들은 그럼요. 장난 아니게 벌죠. 수억 원을 벌죠. 네, 수억 원을 그러니까 벌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삶이 좀 럭셔리하죠. 펌생 펌사.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5년 차부터는 5년 차 이후 출자이사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억대 연봉 진입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거 얼마 동안에 벌 수 있을까? 그렇죠. 정년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한 65세인가? 70세인가 많은 분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 감정평가사는 여타 자격증처럼 정년은 없습니다. 그럼 자기 원하는 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감정평가 법에 의하면 감정평가사가 사망하셔도 자격 취소가 안 됩니다. 아, 그러면요? 감정평가사로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만 취소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 업무를 못할 뿐이지 그쵸, 그쵸. 그냥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어떤 명예를 지켜주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 뭐 대우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붙고 나면 취업도 길은 많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정년도 보장이 돼 있고요.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업무에 적합할까? 업무 패턴은 주로 어떤 거라? 사실은 또 평가사 되고 나면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예. 또 뭐 역마살을 끼워가지고 막 역마살. 임장 댕기면서 도와댕겨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평가사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임장 활동 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죠. 저기 멀리서 두 명이 걸어와요. 한 명이 네. 회계사고 한 명이 평가사입니다. 쉽게 구분하는 식별 요령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이 하얘요. 얼굴이 하얗고 양복에 아무것도 안 묻었어. 회계사입니다. 회계사인데 등산화를 신었어요. 먼지도 좀 묻어 있고 얼굴이 햇볕에 좀 새까맣게 탔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유로운 영혼, 차 타고 이렇게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평가 업무를 하고 싶으신 분들, 약간 활동적이신 분들이 평가 업무에 좀 더 맞지 맞아요. 않나 그런 생각이 술 듭니다.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술은 원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평가 업무 패턴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부에서는 저희가 어떤 걸 준비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부, 2부 지났으니까 이제는요, 이제 좋은 거 알았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험 정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응시 자격이라든가 시험의 정보, 커리큘럼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3부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또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3부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저희가 3부에서 감정평가사 시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어떻게? 감평사 시험의 올타임 레전 하우패스